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가장 도발적인 결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올랐던 걸 싹 다 반납하는 이런 대규모 가격 조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 충격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2017년 이전에, 그러니까 집값이 막 폭등하기 전에 집을 사두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장부상 손실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흔히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마어마한 빚으로 집을 산 분들에게는요, 이건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먼저 다른 나라들 사례를 좀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랑 구조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먼저 겪은 일본과 중국의 교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된 잃어버린 30년. 이건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산 거품 때문에 파산하는 걸 눈앞에서 본 자녀 세대들은요, 집을 사는 것 자체를 위험한 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나는 절대로 저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버블 붕괴가 남긴 깊은 상처가 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차피 내년 되면 집값은 더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사회의 그냥 기본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일본 사례가 정말 무서운 경고이긴 하지만요. 사실 구조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최근 중국의 상황이 한국과 훨씬 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빚, 즉 레버리지와 앞으로는 계속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거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판박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요. 중국 정부가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규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금융 원칙, 3가지, 이걸 3대 레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적용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거품을 터뜨려버렸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과도한 빚더미 위에 지어진 시장은요, 이 지극히 상식적인 현실 주사 한 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젊은이들과 소름돋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집을 왜 사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국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부채라는 DNA를 공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 두 나라에는 없는 훨씬 더 크고 아주 독특한 숨겨진 시한폭탄을 하나 더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한국 시장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그 어떤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빚에 있습니다. 1,000조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의 추정 규모입니다. 이건 사실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사적인 빚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렛대, 즉 레버리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림자 부채는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시장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큰 레버리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만큼 더 불안하고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례 없는 수준의 숨겨진 빚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석 결과는요. 만약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아주 암울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주요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고점 대비 이미 50에서 60%가 빠진 수준인 2015년 가격,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누군가의 추측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시장의 안정성 전체가 서로 단단히 얽혀있는 2가지 핵심 위험을 해결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 핵심 위험이 뭐냐? 첫째, 바로 그 1,000조 원짜리 시한폭탄.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 레버리지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집값이 한창 폭등할 때 무리해서 시장에 들어온 분들, 이분들이 짊어진 엄청난 비상한 압박이죠. 작은 충격에도 가장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두 가지 위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우면서 만약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적 교훈과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 특수한 데이터는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토록 시끄럽게 울리는 경고음을 과연 우리는 계속 외면할 것인가?